안녕하십니까, 이경옥입니다. 인도 천재 소년 아난드는 미래를 여러 번 예언하여 긍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아난드의 예언이 가끔 정확하지 않은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 예언대로 실현되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2월 3일 아난드는 그의 최신 예언에서 달의 해의 영향으로 많은 국가의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12월 둘째 주에 세계가 큰 변동이 있을 것이며 전염병 위기와 바이러스의 확산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난드는 올겨울부터 내년까지 유럽, 인도, 동남아 등 전 세계에 극심한 기상이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주기적인 재앙임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난드는 또한 12월 14일부터 내년 4월까지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카라살파 요가는 세계 경제와 날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언 직후 인도 남부 방갈로르에 3일간 연속적인 폭우가 내려 홍수로 많은 주민이 고립되었고, 페루는 11월 말에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해 우트쿠반바주 전역이 침수되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도 11월에 폭우로 피해를 입어 2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현지 언론은 500년 만의 재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바스의 스메루 화산이 4일 갑자기 폭발하여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여 돌아갈 집이 없어졌고, 다음날 강진이 2차례 더 발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이 주최한 포럼에서 미국의 인구 통계학자이자 위스콘신대 메디슨 캠퍼스 산부인과 이프센 박사는 중국의 현재 인구수를 폭로했습니다. 이프센은 준공 관료가 인구 감소 속도를 가소평가했을 수 있으며, 최근에 도입된 세자녀 정책은 출생률 증가에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자녀 정책의 제약을 받지 않는 중국의 소수 민족들도 수년 동안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의 실제 총출산율은 훨씬 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프센은 자신이 추산한 저출산율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중국의 2020년 인구는 공식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른 14억 1천만 명이 아니라 12억 8천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인구가 2018년 이후 감소했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교육비를 받는 등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인구수를 가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에는 출생신고와 관련된 20개 이상의 사회적 혜택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는 인터넷 암시장에서 출생증명서를 구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풀려진 인구 수치는 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프센은 2016년 베이징 당국이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자녀 정책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지만 중국 도시에서 아이들의 양육에 비용이 많이 들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 5월 세자녀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계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레노라 추는 중국의 교육 비용과 입시 스트레스는 큰 도전이라며 이것이 가족계획 정책과 교육계획 정책이 결합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더 많은 자녀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인구 위기는 중국 밖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 소비가 둔화되면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외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고용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도전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197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다른 선진국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사회적인 고령화가 되었을 때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가 실현되었지만 중공은 아직 진정한 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2월 5일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시미화라는 별명을 가진 선시티 그룹 설립자이자 마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물 저우차화가 체포되어 마카오 도박업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중공 짱쯔민의 고위 인사들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이른바 애국사업가로 중공 정협위원을 지냈고 기부도 자주 했으며 애국 영화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저우차화가 체포된 후 선시티는 저우차화의 재정 지원을 잃으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마카오 카지노의 모든 VIP룸을 폐쇄한 선시티는 영구 폐쇄 여부는 불투명하며 일부 직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금융학자 허장빙은 도박업계의 단속은 사실상 민간 기업가들의 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차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민간 기업을 보라. 순따오를 따라하다가 류찬쯔를 따라하기도 한다.
그들은 갈팡질팡 패닉 상태에 빠졌다.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비싸도 사채업자를 통하거나 도박 형식으로라도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우차오와의 체포는 많은 관리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며 일단 그들이 협상칩, 대출 등의 절차를 밟으려면 그들의 실명과 대리인이 드러나게 된다. 대리인들을 통제하면 뒤에 숨어있던 관리들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의 신보는 6일 기사에서 저우차오와 등이 체포되면 그의 손에 있는 도박꾼들의 명단에 매우 놀랄 것이라며 많은 도박꾼이 짱쯔민 계열의 권력자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우차오의 체포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주로 베이징의 공안부 장관과 협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애국심을 선언할 줄 아는 시미와는 준공이 홍콩과 마카오에 심어둔 사람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그는 3천만 파타카를 기부했고 흔한 폭우 때도 300만 파타카를 기부했으며 많은 애국 영화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2020년 선시티가 홍콩의 독립 자금을 지원했다는 말이 인터넷에서 전해지면서 저우차오와는 내 마음은 항상 조국에 있다 라고 강조하여 소문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광둥성 정협위원을 거쳐 2015년에는 마카오 문화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동시에 중국 평화통일촉진협회 명예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와 중공의 깊은 관계와 관련된 많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칭홍이 그를 광둥성 정협위원으로 포진시킨 것은 통일전선 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저우가 게임 산업을 운영하는 것은 짱쯔민 파벌의 자금 세탁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중공은 1대1로 정책에 따라 동남아 각국의 정당, 정부, 군대를 게임 산업으로 침투하는 정책을 펴왔다 등의 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우차오와는 왜 체포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중공이 게임 산업을 단속하려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진핑이 제창하는 공동부유는 온라인 플랫폼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회색 지대의 게임 산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마카오는 중국에서 도박이 합법화된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나 중공은 수년 동안 중국인 고객들의 온라인 도박의 참여와 협조는 자금 도피와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로 간주해왔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시진핑파는 정칭홍 등 태자당과 맞서왔고 태자당의 각 가문이 마카오 카지노를 자금 세탁에 사용했으며 저우차오와는 정칭홍이 배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6중전해 후 저우차오와를 체포한 시진핑의 목적은 마카오의 도박업계를 압박하여 VIP 명단을 넘겨받아 짱쯔민, 정칭홍, 멍쟁주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고려도 없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카오 경찰에 따르면 저우차오와와 다른 용의자들은 이미 해외에 게임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화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VIP들이 VIP 계좌와 사채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해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저우는 마카오 콜로안 교도소에 소감되었지만 중국으로의 송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저우차오와가 송환되어 재판에 회부된다면 마카오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또 한 번 폭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